안녕하십니까, 백호명리입니다. 오늘은 생활명리학 중급 2강 육합, 방합, 삼합 원리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력 기준으로 이제 갑진년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저번 주에 제가 조금 미진하긴 했지만 갑진에 대한 전체적인 일관별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 갑진에 대한 어떤 그런 분위기가 어떤 비견의 어떤 현재적인 어떤 그런 성향이 노련한 세지의 어떤 그런 부분하고 뭔가 실천해서 나중에 신자신연을 갖다가 오래 겪었던 분들이 진의 완성이 되면 어떤 트로피도 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오래 계획된 분들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 갑진 자체의 어떤 그런 분위기가 백호살의 어떤 그런 압축, 팽창의 어떤 그런 그 기제가 모여져 있는 굉장히 좋은 어떤 그런 활성기제로 생각을 해도 사실은 이게 굉장히 센 어떤 그런 기운들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국운이 대성한 어떤 그런 해가 한 해가 될 것이다 라고 다른 어떤 명리 하시는 분들도 말씀하셨지만, 제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이 경영 컨설팅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느낌이 굉장히 잘 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렸던 주가의 어떤 그런 경제적 지표였던 그런 거 보면, 미국의 어떤 금리가 이제 고용지표라든지 이런 어떤 호전으로 인해서 금리가 8%대에서 지금 낮아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나라도 지금 4%대인데 이 금리의 어떤 그런 부분들의 요 어떤 그 갭을 우리나라가 고스란히, 주가에도 반영이 돼서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반도체 어떤 실적들이 좋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뭐 2차 전지 쪽에 대한 수급,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우리 또, 지금 조선 중공업도 지금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중공업, 건설이 간목이 뜨면 건설 쪽의 어떤 그런 부분들, 건설 쪽에 대한 어떤 지금까지 굉장히 침체되어 있던 부분들, 조선 건설 경기 좋아질 것이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그 경기의 어떤 활성화가 기대가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보면 어떤 조건의 합이라든지 가족의 합, 그리고 어떤 그런 애정적인 가정의 합, 이런 부분들까지도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 이런 부분들이 다 망라가 돼서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내용을 이번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을 같이 곁들여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보시면 육합이라고 그래가지고 지지합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지합이란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있다 보면, 이 지지의 합이랑 육합이라는 게 있어요. 이 12지지가 서로 지지가 합을 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천간의 합이 이제 천간의 10개 합이 하듯이 지지도 합을 한다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 중에 보면 이게 자축합을 하게 되고, 인해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묘술합, 진유합, 사신합, 그 다음에 오이합을 하는데, 이렇게 보면 합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죠? 지지는 이게 지축이 23.5도, 뭐 7도, 5도, 이렇게 기울어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자전하는 방향. 이게 자전합이라고 돼요. 자전합. 그러니까 위도로 보면, 북위의 어떤 위도로 보면, 우리나라에 이제 예를 들어 37도 뭐라 그러면, 그 선상에 이렇게 돌아가는 그 나라들은 기온이 사계절이 뚜렷하고 뭔가 이런 어떤 그 동일적인 특성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육합은 지구의 자전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일직끼리의 육합의 운동이라든지 방향성이 같은 궤도를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도는 합이기 때문에, 이 합이란 것은 어떤 그 방합이라든지 삼합, 그 다음에 장간합 이런 것보다도 애정적인 측면에서 특히 궁합, 남녀합의 어떤 그런 첩에 봤을 때는 굉장히 안정성 있고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자전, 그 다음에 애정,
개인사, 이 속궁합. 예, 속궁합, 뭐. 네, 애틋함, 깔맞춤. 왜냐하면 같은 이 미도를 이렇게 돈다는 건 흐트러지면 돌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깔맞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건 좋고 뭐 나쁘고 이런 그냥 개념 뭐, 합이 일단 맞는 건데, 좋은 게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 합은, 이 육합은 주도권이 어디에 있는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삼합처럼 봐야 된다. 이제 사주 해석을 할 때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가 축, 합해서 이제 토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자축합 토는 찬 어떤 그 얼음 성분, 찬 얼음 성분이 더 꽁꽁 얼려져 있는 그런 어떤 상태인데, 얘가 이 토를 갖다가 이제 뭐 만들어낸다. 이 토가 이런 부분이죠. 뭐냐면 이 부분이 어떤 그 간목을 갖다가, 그러니까 간목을 만들기 위한, 간목을 생성하기 위한 어떤 그런 목적이다 하면은, 자는 축을 통해서 축생인을 하니까 자의 목적은 그냥 보관을 끝나는 거고, 실질적으로 축은 이게 간목의 어떤 그런 성장을 위해서 가는 거다 보니까, 요게 어디에 목적을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지만, 결국은 이 다 묶어가지고 같이 갑으로 가기 위한 어떤 그런 성분이다. 자의 목적은 보관이고, 갑은 갖다가 목을 키우는 것인데, 자의 목적을 따르자 그러면은 자축합으로 올려 있는 것이고, 이 목적을 가려면 자축합으로 올려 있는 것이고, 갑의 목적이라면은 이 임중병화 나타나서 목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끌어올려야 하니까, 그러니까 화일간의 습성, 그러니까 일간 습성이 식상이니까 이게 이제 묶이는 거다. 이런 설명. 그러니까 자수가 목적이라면 화를 못 쓰기 때문에 식상이 묶인다라고 그 내용을 보면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식상이 묶인다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수가 많으면 이게 저혈합, 화가 많으면 고혈압이라고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에 약간 저혈압입니다. 신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그러니까 신해, 해, 자, 축 되니까, 이게 지금 미월의 정화도 만만치 않은데, 열기가. 제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약간 저혈압이다. 이 성분이, 해자축 성분이 굉장히 세나 봐요. 임수축한데 이 성분이 굉장히 센 것 같은데, 요 고령을 설명합니다. 화가 강하면 고혈압 성분이 강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요거 보면 자축합, 요렇게. 요 반대되는 게 뭐겠어요? 오미합. 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미합 되겠고요. 두 번째가 그러면, 자축을 해서 인을 생하는데, 인은 또 뭐랑 합이 되느냐? 인해합이 됩니다. 인해합. 두 번째 설명 보면, 인해합. 이건 매우 유정하다. 일단 자전합, 육합은요 그냥 유정합니다. 사랑해입니다. 어디에 있어도, 지구 어디에 있든 간에 이 위도가, 그러니까 자전합, 그러니까 육합을 하면 언젠간 봅니다. 바람 못 핍니다. 바람 피면 큰일 납니다. 매우 유정함. 자, 인목의 입장에서는 어린 새싹이 이 엄마의 젖을 이렇게, 그러니까 인목이 자식이면 해수가 엄마의 어떤 그런 인명인데, 자식과 엄마, 애정으로 가면 젊은 사람과 약간 나이가 있는 사람. 그러면 이 입장에서 나이가 있는 사람이 좀 불편해도, 뭐 좀 나이 차이가 나가지고 좀 어떤 그런 게 불편해도, 젊은 사람과 인연인데요. 좋죠. 좋은 거죠. 서로 좋은데 뭘. 우리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죠. 나이 차이가 난다는 어떤 그런 거. 나이 차이 나는 사랑이, 제가 외국 영화 보면, 외국 배우들 이렇게 보면 나이 차이 무슨 50살, 40살 이렇게 나이 차이 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이건 나이 차이 나는 건 망신도 아니야, 이제는.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인이 성장하려고 그러면 여기다가 해수해서 나오는데, 해수가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우유 같은 거. 그러니까 생명체가 물을 갖다가 먹고 이렇게 있는 형상, 인의 합은, 어떤, 이게 나중에 이제 나중에 파도 되는데, 인의 파도 되지만, 결국은 일단 합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합이 깨어지는 게 이제 충이 성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지에는 충이 성분이 있고, 이 청이 나중에 파가 되고, 그 다음에 해가 되는 어떤 그런 성분인데, 충 당하면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파해는 쉽게 말하면 정면 충돌해서 갖는 상황인데, 해나 이 파는 크게 해석 안 해도 이미 마탱이 확실히 갖는 상황에서 이거는 해석 안 해도 되는 상황이라고 이제 그렇게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건 나중에 가서 하겠지만, 일단, 인해는 기본적으로 좋습니다. 인해는 유정한 성분이고, 약간 이제 스트레스 조금 받는다 하더라도, 어떤, 병화의 입장에서는 해가 귀인이고, 멋은 있으나 편하지 않은 어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게 엄마 성분도 되니까, 월지에 있으면 정인이면, 예를 들어서 뭐 요즘 같은 경우 지금 수능, 학교군도 되고, 정인 성분,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거. 생명체가 물을 먹고 있는 형상이고, 보육의 개념으로서 편관이든 정관이든 일단 인성은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묘수랍. 요건 놔둬야 되겠다, 그죠? 묘하고 술하고 합이 되는 어떤 그런 거. 묘수랍을 보면 그 세 번째 묘수랍이 술 중에 지장간이 신정무가 있는데, 이 신정무, 이게 신금, 정화, 무토가 있는데, 이 신금의 어떤 그런 여기 지장간 나중에 다시 설명합니다. 요 지장간 신금이 보면, 일단 묘술합이라는 것은 이 씨앗을 갖다가, 낙엽으로, 묘가 이게 낙엽 성분이니까 이게 덮어주는 어떤 그런 역할. 그 다음에 나이 연령대로 보면 묘를 봄초녀라고 하잖아요. 봄초녀고 술토를 갖다가 이제 가을 남자라고도 했고, 천간에서는 남자라고 했는데, 조금 약간 히스토리를 좀 줘가지고, 도사라고 해가지고, 봄처녀가 도사를 깨워서 잘해주면서 이 봄처녀의 밀당하는 페이스로 가져와서 마치 또 황진이가 서경덕을 정신적으로 유린해버리는, 깨워가지고 산속에서 나오기 싫게 하는 어떤 그런 성분. 아까 말씀드렸던 씨앗이 낙엽으로 덮여주는 것과 똑같은 건데, 그 밑에 보면 퇴비와 같은 현상으로 술토도 도움을 받는 것. 퇴비 같은. 이거 말씀 봄처녀, 그러니까 여자와 아리따운 남자의 어떤 그런 금융화실 보면 바람이 몹시 불던 날이었지, 김성호님의 그 과거를 젊은 시절을 회상하는 어떤 거, 회상. 여기 보면 여기에 성분에서 보면 이게 왔을 때 성분을 이 수토 입장에서는 묘가 회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나왔으니까. 금묘화실도 보면 어떤 봄도 될 수 있겠고, 예를 들어 봄이 30년 전이다 그러면 나중에 한 30년 뒤에 와서 어떤 회상하는 어떤 그런, 나 그때 한때 아름다운 사랑을 한 적이 있었지, 이런 어떤 그런 성분도 될 수 있겠고,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을 이런 묘술의 성향이 있으면 그런 성향도 있다라는 거. 연월 일시 중에 예를 들어서 여기 술토가 있고 묘가 있다 그러면 이 묘의 어떤 그런 옛날 술토에 대한 기억,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 지나오면서 이 분이 예전에 이 어떤 형상의 어떤 분을 만났다,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것. 묘술합,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가 그랬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배우자가 그랬다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도 될 수 있겠죠. 그럼 사주 명식을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리고 묘술은 이게 나이 차이가 많은 어떤 그런 거다 보니까 아이디어 부분에서도 굉장히 어떤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는데요. 뭐냐면
춘추문예라 그래가지고 시, 서예, 예제 등의 어떤 글 공부가 많이 되는 어떤 그런 성분인데, 이 묘술합은 그냥 자동적으로 그 기억해 두실 게, 묘술합 이게 있으면, 사주에 묘술합이 있으면 굉장히 여기 적혀 있는데 그러니까 글, 문예, 그러니까 서예라든지, 예전에 지금 서예라든지 아니면은 뭐 시 같은 어떤 그런 것들, 글 쓰는 이런 부분에 문창하고도 좀 비슷한데, 문창성하고 비슷한데, 이런 거에 말다. 기억하기 쉽게 설명하려고 그러면, 묘가 봄처녀라 그랬잖아. 그러면 도사라 그랬지 않습니까? 정말 여기에 그 딱 맞는 인물이 한 분 있습니다. 이거를 공자라고, 우리 4대 성형 중에 한 분인데, 이 공자의 아버님이 70에 어머님 20, 그러니까 50년 차이 나는 부부에서 탄생하신 분이 공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춘추문예가, 공자가 뭐 4대 성현이니까 어떤 그 유교에 있어서는 아주 뭐 글에 있어서는 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묘술합은 공자의 어떤 그런 그 아버님 어머님의 나이대가 묘술합 하셔가지고 공자가 나셨듯이 춘추문예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천간의 을경이 을경합이 육체합이면, 얘는 여기 묘술합은 이거는 정신적이니까 글, 서예 뭐 이런 거 문예, 춘추문예 요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춘추문예. 여기 문예 어떤 그런 박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묘의 입장에서는 이 술토가 천살이거든요. 나중에 천살 설명하시면 천살이고, 천살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네가 시집을 가는 뒤 40년 차이가 난다라도 가야 된다, 이런 어떤 그런 천살 입장이고, 술 입장에서는 어이구 좋아라, 도화 입장. 도화 연살. 아니 얼마나 좋겠어요. 에? 봄처녀 재우시는데 이분은 도사 입장에서는 도화살. 정말 좋은 살입니다, 이거. 예전에는 무슨 애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꽃핀 거잖아요. 임자. 도화살. 봄처녀 재오시네. 새풀옷을 입으셨네. 가을 하늘. 아니,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도화. 그러니까 결국은 주도권 누가 있어요? 여기 있어요. 묘에 있잖아, 묘에. 주도권은 묘에 있는데, 있어도 결국은, 이 수토 입장에서는 이 도화의 어떤 그런 취해서 그냥 못 넘어가는 그런 상황. 예. 꽃 좋고 여름 하나니. 예, 요게 묘술합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보면 진유합. 여기에 진하고 그다음에 유금하고의 합, 진유합. 근데 주도권은 이제 유금이 천간 10천간 중에서 이제 베스트한 어떤 그런 그 성분 유금이지 않습니까? 유금. 금. 이거 자연계는 이걸 목적을 위해서 이제 간다고 말씀드렸고, 물론 여기 반대에 있는 어떤 그런 묘도 어떤 이런 어떤 걸 보지만, 유도 결국 이거에 인목 키워서 묘를 만들기 위해서 가기도 하는데, 주도권은 유가 갖고 있는데,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과정, 여기죠.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과정. 아직 여름 아닌데 봄 끝자락이니까 여름 과정으로 온기가 없어서 불을 가하면 굳어지는 어떤 그런 건데, 이 진중에 이 을, 개수, 무토가 이제 지장가역을 하고, 이 을성분이라는 게, 을목은 더욱 단단하게 하는 어떤 작용. 이 을이 바람도 된다 그랬잖아요. 바람으로서 어떤 그
불을 가하면 굳어지는데 이런 바람의 어떤 작용을 해가 도자기를 구울 때 왜 도자기 구울 때 보면 우리가 막 온도를 갖다가 막 이렇게 나무를 떼가지고 1400도인가 뭐 이렇게 이상 그 떼가지고 그 하는데 그 뒤에 보면 바람 뭐 이렇게 해가지고 풍 조정을 해가지고 이걸 갖다 그 도자기를 그러니까 좀 굳게 하고 이런 것들 그런 거 그 을목이 닫히는 경향 그리고 이게 뭐냐 또 보면 유금이 성분이 금이지 않습니까? 이 신금이니까 이 칼이잖아요. 그럼 을목은 또 우리 또 오장육부로 보면 이렇게 뭐 담낭도 될 수가 있고 장기 성분이란 말입니다. 이게 요걸 갖다 수술하는 어떤 을신 딱 생겨버리면 그런 식으로 어떤 그 수술할 수 있는 그런 작용도 되고 또 이게 또 진토가 뭐예요? 진토가 아까 우리 갑진할 때 용도 되지만 용이 되지만 비닐 많은 바닷고기도 되거든요. 바닷고기 되는데 그거 이제 그 쉽게 말해 이거 사시미 되는 거 사시미로 회 뜨는 거 요런 작용 요런 어떤 물상도 있다. 그래서 이런 그 사주를 갖고 계신 분들 중에는 보통 외과 의사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사주가 있으면 이런 수술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성분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이 또 굳어가는 거라 했으니까 습토가 이게 이 진토가 습토가 굳어가는 어떤 그런 과정도 될 수 있으니까 뭐냐면 이게 그 아까 담석이라고 담낭 뭐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시멘트 도자기 아까 굳어가는 어떤 그런 거라든지 이런 거 그다음에 진월에 경금이 꽃이 피어 결과를 내어 어떤 이루어내는 그런 성분 이게 이게 이제 그 진이 꽃 성분이고 되고 예. 요게 열매 실자 써가지고 화실 그러니까 진월에 이 경금이 오망을 이렇게 터트리기 전에 그러니까 그 열매 맺기 전에 꽃을 이렇게 터트려야 이렇게 꽃이 돼야 얘 나중에 그 뭐 나비가 날아 들어가지고 도화가 날아 들어서 수분을 갖다 이제 같이 이렇게 해서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런 어떤 그런 성분들 진유 이런 성분들이 화실을 맺는 그런 성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시나 요거는 자 보시면 이제 드디어 이제 그 여름에서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왔는데 여름에서의 그 초입의 사성분하고 그 다음에 가을에 초입의 그 신하고 같이 해서 합의한다는 건데 요거는 이제 신중에 보면 신중에 임수가 있습니다. 신중 임수가 요게 맥주병에 이게 딱 임수가 차가운 성분인데 요게 열이 가해지면 온기를 넣으면 이렇게 표면에 물방울이 이렇게 생기는 이렇게 왜 생기는 그런 성분.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는데 밖에 이제 상온에 놔두면 여기에 이제 이슬이 맺히는 물방울이 생기는 그런 현상. 땅을 파면 사화의 온기가 들어가서 땅에 물기가 생기는 현상. 이런 식으로 이 사신합을 만나면 이 사신합은 어떤 나중에 인사신 삼형사를 배우는데요. 인을 사를 극하고 사를 또 신을 극하거든요. 합도되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약간 어떤 활성 기체 중에서 굉장히 좀 이게 육양 성분이 났습니다. 육양의 성분이고 이거는 이제 어차피 이것도 이게 어떤 양의 성분이면서 금의 성분이다 보니까 활성 기체 힘이 좀 세요. 이게 나중에 이게 할 때도 나오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신합이라는 것은 결국적으로는 활성 기체로서 서로가 이제 도움이 되는 사시 이 입장에서는 신을 갖다 보조해주는 신을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힘들다는 생각도 하지만 좋아서 뭐 해주면 어떤 그런 되는 성분. 사신합은 좀 어떤 활성 말씀드렸잖아요. 활성 빠릅니다. 이게 사통팔달 중에 이게 왜
나중에 또 배우겠으면 인신사회, 이것은 어떤 생지의 어떤 그런 그 성분이면서 굉장히 빠르고 열량 엄청 많은 어떤 그런 그 활동적인 지수도 높고, 마찬가지라서 신도 마찬가지 어떤 그런 그 경금의 어떤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숙살직의 어떤 기운도 있다 보니까 기운이 엄청난 어떤 그런 서로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제 극으로 치면 이제 화극 금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한다는데, 사화의 그 어떤 그 작용력이 어떤 정화나 이런 것보다도 이 사화는 이 병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이 사화하고 이거를 갖다가 막 그거 한 게 아니라 열량을 갖다가 어떤 정화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게 아니라, 요거는 열매를 맺는데 좀 이렇게 견고하게 좀 더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서로 보면 얘가 보조를 해주는 거 맞죠? 보조를 해주는 거 맞는데, 이게 열량이 많아가지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열량과 기운, 어떤 이거를 갖다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어떤 그 노력을 하는 어떤 그런 성분이라고 보면, 활성기체의 성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병신합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서 합이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열량으로 칠 때, 기세로 칠 때 가장 이 자축합하고 이제 완전 상극을 이루는 게 오미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좀 전에 그 설명했을 때 그 설명에서 빠진 부분들이 그 인해합은 목을 만들고, 그 다음에 묘술합은 화를 만들고, 진유합은 금을 만들고, 사신합은 수를 만든다. 수를 만들었을 때 아까 그 수가 병의 옆에 이렇게 이제 물방울 맺히는 것처럼 땅 파서 이렇게 그 따뜻한 걸 묻으면 이게 물기가 생기는 거 똑같이, 요거는 이제 오미합화, 이거는 화를 만든다고 그러는데요. 그야말로 파이어죠. 오미합, 가장 뜨거운 기운을 받은 어떤 그런 것들이 복사열화돼서 열이 있으니까, 이건 진짜 기세하고, 그 다음에 열기가 어마무시한 그런 건데, 이런 부분도 화가 강력하면 어떤 말씀에 속전속결, 빠른 스피드 할 때 어떤 속전속결의 어떤 그런 인자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이게 화가 너무 많으면 이 수가 보면 사실은 생명의 원천이기도 하면서 자궁 이런 어떤 것도 하는데, 이게 수가 또 지구력하고도 관련되는 건데, 예를 들어 남자가 수가 없으면 지구력이 약한, 이건 설명을 제가 좀 약간 유하겠는데요. 스태미나 약합니다. 스태미나가 약하다. 예, 이런 성분. 그게 오화의 목적이란 건 신중에 경금을 갖다가, 이 경금을 이 신에서 용광로인 이 미토가 이게 이제 용광로의 어떤 그런 금물 성분, 금수 성분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거를 이거 용광로 역할을 해서 금을 이렇게 물을 이렇게 녹이는 어떤 그런 거 사용해가지고, 이게 얘를 갖다가 유금으로 만드는 성분이면, 반대로 아까 첫 번째 자축에 얘가, 그죠? 인하고 해가지고 갑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그런 거와 대비되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여기는 이제 여기 보시면, 자축의 목적이 아까 이런 갑을 만들어서 모판 작용을 한다. 축의 목적이 이제 어떤 목의 어떤 목화 운동을 간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반대로 해서 금수 운동으로 가려는 거잖아요. 얘가 화는 화극금 해서 금생수 하겠다. 이런 어떤 목적으로 보면, 이 내용들이 지금 이제 육합이란 건 방합, 삼합이 있는데, 이 어떤 합 중에, 그러니까 애정의 어떤 그런 부분들, 사랑. 아까 방합이나 가족합이나 어떤 조건합보다 이 육합이란 건 진짜 어떻게 보면 육체적 합이라고 보면 된다.
육합이 있으면 어떤 뭐 애정관계에 있어서 만약에 뭐 형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무슨 뭐 백호 뭐 소위 말 나발이고 맺어주고 싶다. 우리 사랑 천상에 뭐 천살이고 나물 딱. 근데 이걸 갖다가 딱 인연을 봤는데 육합 딱 돼 있다. 그러면 일단은 고입니다. 고. 이건 그러니까 사주 명시에서 궁합 볼 때 가장 합리적으로 쓸 수 있는 정말 이건 야 정말 이 인연 저 인연 봤는데 저 이건 진짜 될 수 인연 아닌 것 같은데 정말 막 살 엄청 세고 막 뭐 오만 뭐 다 있다 하더라도 이거 딱 있으면 육합 있으면 첫 번째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애정합이에요. 이건 속궁합이라니까. 애틋해요. 안성맞춤이잖아요. 그럼 노래로 쳐도 뭐 아까 그 회상하는 묘소라 바람이 몹시 불던 날이 회상을 하면서 그런 좋은 거라고 말씀드렸죠. 다 좋잖아. 다 내용 보면 자 갑기합 토 뭔가를 키우는 어떤 그런 갑목 만들겠다. 자수의 목적이라기보다는 갑목을 만들겠다는 토. 이 토라는 게 뭐야? 배양토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인해합목. 인해합은 해수가 엄마는 역할을 하는 거고 인목한테 모유를 통해서 목을 키우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된다는 거고. 그 다음 묘술합 화. 이거는 이제 이게 가을에 따뜻하게 데펴주는 화기는 어떤 그런 정화 있네요. 수토에 신금 정화 무토잖아요. 이 정화가 따뜻하게 신금을 보호해주는 그 보온 역할을 한다 이거죠. 낙엽 역할을 하는데 묘가 있으면 묘는 이게 그 봄의 어떤 그런 낙엽 같은 봄에 탱글탱글한 성분이니까 이게 덮어주니까 이 마음을 녹여주는 회상 맞대니까요. 회상 성분입니다. 회상 성분. 좋다. 춘추문예이기도 하고. 그리고 진유합화는 어떤 진토의 어떤 그런 그런 성분들 갖다가 굳혀져 가지고 금으로 만들어가는 유금으로 만들어가는 도자기를 구워서 좋은 상품으로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을목이 바람을 불어가지고 그죠 이렇게 만들어가는 해보고 또 을경합해서 나중에 을경합이 저 위에 육체적 합이라 그랬는데 요거는 이제 정신적 합의를 했는데 요 경금을 육으로 만드는 어떤 그런 좋은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성분이다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신사합수 사신합해서 수가 생긴다는 거 땅을 파면 그 사화의 어떤 그런 온기가 들어가가지고 땅에 물기가 생기는 현상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떤 근원을 그러니까 사신합수 이게 뭐냐면 사신합이 자 해서 자 우리 이제 목화운동 끝났으니까 금수로 가자. 예. 어떤 그런 내용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미합은 예양과 기세 측면에서 굉장히 어떤 그 재물 이게 이제 어떤 유금을 만들고자 하는 거잖아요. 신금, 경금, 갑목 입장에서 뭐 예를 들어서 미토고 오하다, 천을 귀인 뭐 이런 부분들, 돈을 버는 능력. 오화는 어떤 그 화가 결국은 금을 만들기 위한 어떤 그런 돈을 벌기 위한 어떤 능력이라 보면 오미 합이 되어 있으면은 좀 더 한꺼번에 그냥 화국이니까 쓱 한꺼번에 땡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예. 화가 강하면 속전속결이고 지구력은 수가 이제 있는데 남명에 이제 물이 없으면 지구력이 약하다 뭐 이렇게 돼. 이것도 한번 봐야 됩니다. 봐야 됩니다. 근데 조금 스태미나가 부족할 수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육합의 어떤 수동적인 합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이 좋은 건지는 말씀드렸지만 사주 전체를 보고 말씀드려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교재 내용에는 좀 나중에 뒤에 있어서 이제 설명 안 되는 부분이 방합이라는 부분이 보면 방합은 계절 어떤 시간이라든지 공간의 합이겠고요.
가족의 합으로서 어떤 어려움이 이제 생겨도 어떤 뭉치는 힘, 그러면 충이 들어와도 좀 이런 어떤 작용이 조금 덜해질 수 있는. 그리고 방합은 가족, 고향, 그다음에 뭐 가족, 고향, 그다음에 근거지, 네, 직장 활동, 어떤 이런 어떤 실력적인 것보다는 우호적인 어떤 그런 가족적인 어떤 분위기, 고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내 그 터전, 월지니까 내 부모, 형제, 가족, 형제는 용감했다, 우리 가족 용감했다. 아침에 미워서 버렸다가도 저녁 때 되면 끌고 와야 되는 합, 데리고 와야 되는, 에휴 뭉새끼, 데리고 와야 되는 합. 요거는 이제 조건부죠. 조건부. 요거는 지지합 중에서 이제 중요하긴 한데,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어떤 그런 시간적인 시중종이 있으니까, 요거는 어떤 시간적인 합이면서 출발, 뭐 결정적인 어떤 그런 다음에 마무리하는 사이클까지 이렇게 12년을 갖다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나중에 뭐 하겠지만 인오술, 요게 이제 삼합. 그래서 인묘진, 요거는 방합. 이런 식으로 요거 설명 다시 하겠습니다. 뭐 알고 계시겠지만 요 부분은 이제 요 다음 충 다음에 삼합은 다시 설명이 될 거니까요. 그 부분은 그렇게 확인을 해 주시고, 요런 내용 여기까지 해서 일단 방합하고 육합의 원리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3강에는 지지충파의 원리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학습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